안녕하세요. 코인 베베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때문이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을 해서 우리가 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일만 해가지고 저금만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 또는 뭐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를 따라잡겠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자산을 가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그 자산을, 그런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자산을 우리가 소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투자처를 찾다가 주식도 해보고 뭐 어디도 해보고 하다가 가상화폐를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해서, 이제 코인판이 망했으니까 일을 해서 그걸 저금을 해서 어, 뭐 부를 쌓겠다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저금을 해서 어떻게 지내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생각을 좀 고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일을 해서 그 자산 가치를 쫓아간다는 거는 이 러닝머신을 뜨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러닝머신을 10을 맞추든 뭐 1을 맞추든 뭐 5를 맞추든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든지 뭐 뛰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금만 하고 적금만 드는 사람들은 런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난 나아가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현실이 열심히 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은 너무 비약이다. 어? 예금하면은 현실적으로 나의 손에 들어오는 화폐가 있지 않냐. 뭐 예금이 아니더라도 뭐 그렇다면 네 말은 꼭 가상화폐를 투자해야 한다는 거냐.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기가 언제가 되든 간에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단적으로 보자면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다 스마트폰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한 명, 두 명 스마트폰을 쓰고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메신저를 쓰는 게 상용화되면서 다들 쓰니까 안 쓰면 이상해.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불편함을 느껴요.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도 불편함을 어, 감수하고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비단 그게 스마트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가상화폐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 1970년대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물건 사러 가거나 시장 갈 때 카드 들고 다녔나요? 뭐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현금을 더 많이 들고 다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도 현금으로 다 계산을 하고 뭐 어디 가서든 현금을 훨씬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카드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카드로 웬만하면 하고, 뭐 현금의 비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지갑이 점점 얇아지는 거죠. 왜냐면 어, 지폐나 동전을 쓰는 게 점점 줄어들고, 뭐 그런 게 단적으로 멀리 바라보면은 엄청 많이 차이가 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대상이. 근데 이제 카드도 안 들고 다녀요. 저는 이제 단적으로 카카오페이만 쓰고 살고 있거든요, 거의. 좀 너무한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도 불편함을 안 느껴요. 근데 이제는 카카오페이 안에 쓰는 그 화폐 자체를 원화가 아니라 뭐 클레이 코인으로 바뀔 거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클레이튼 카카오 계열사 협력해 CBDC 추진, 뭐 이러면서 디지털 자산 발행 유통 최적의 환경이다, 뭐 이러면서 그라운드 X는 카카오의 자회사인데,
서비스형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내놓은 지 3년이 흘렀다. 클레이튼 기반. 그러니까 3년 동안 원화 마켓에 안 올려놨던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은 4천만 명이 넘는데 지갑 서비스 클리브의 이용자는 38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뭐 가장 큰 차별점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다. 뭐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제대로 사람들한테 홍보한 것이 없어요. 아직.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지금 당장 안 좋아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상화폐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시즌 2 끝났으니까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냐?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몇 년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고의 기간 이후에 엄청나게 커다란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나게 커다란. 전 그거를 우리나라에서의 그 인식 변화를 클레이튼이 주도적으로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냥 다른 거 아닌 이 카카오에서 만든 거니까. 카카오에서 예를 들면 선물하기 기능에 클레이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클레이튼 한 10,000개 선물에 그건 좀 심한가? 10,000개 말고 한 100개, 뭐 10개 선물하게 하면은 되게 이제 뭔가 이제 돈 주는 것보다 조금 더 귀여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건 이제 뭐 아직 있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우린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하는 사람은 특히 더 지금 이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미래 가능성을 계속 봐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이더리움이 10,000원 할 때 뭐 누가 300만 원 갈 거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어떻게 쓰일지를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베리 실버트가 비트코인이 7,000원 할 때 그게 어떻게 6천만 원, 7천만 원 갈 줄 알고 투자를 해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겠죠. 이 가격을 본 게 아니라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거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클레이튼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일 것 같긴 한데 저는 클레이튼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특히 더. 왜냐면 아직 한참 남았다 생각하거든요. 클레이튼이 성장할 곳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클레이튼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일만 남았다. 지금 가격이 뭐 거품이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다음 거품은 이제 거품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다음의 변곡점은 이제 더 이상 장난을 못 치지 않을까요? 지금 뭐 1조, 2조 할 때는 지네가 뭐 어떻게 주물럭거릴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항상 하던 대로 하려고 할지 아니면은 음, 어떤 변화를 줘서 진짜 제도권 안에서 단단한 자산으로 만들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건 제가 뭐 그 사람들이랑 친한 게 아니니까 모르는데 여튼 하나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저같이 모자라고 모지리 같은 놈도 클레이튼이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란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놈도. 여러분들도 가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본인이 투자하시는 코인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클레이트는 제가 이제 경쟁력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카카오의 여러 그런 자회사격인 회사들에서도 쓰일 수 있고 또 카카오의 여러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서 하나하나의 별개로 떨어져 있는 그 사업들의
공통된 기축 통화로 쓰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카카오 또 뭐 그 가정에서 그 가사 도우미 같은 거 부르는 서비스도 있더만요. 뭐 그런 거나 뭐 카카오 요즘에 배달업도 시작할 거라고 하던데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카카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이게 많이 쓰일 거라 생각을 해요. 어, 거버넌스 카운슬에 LG전자, 넷마블, 셀트리온 등 20개 기업이 참여했고 뭐 여러 은행들이 참여하는 CBDC 같이 발행과 유통 메커니즘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뭐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카카오에서 민다. 근데 카카오를 밀어주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클레이튼을 밀어주는데 클레이튼을 미는 카카오를 미는 중국발 자본이 또 있어요. 카카오페이 자체를 밀어주고 있는 뭐 그런 자료도 제가 나중에 좀 더 이제 조사를 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 그라운드 X 파트너를 사칭해가지고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메신저에 또는 SNS를 통해서 스캠성 홍보를 하거나 스미싱 문자 사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라운드 X는 클립을 통해서만 한다고 합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공식 홈페이지 같은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나 퍼블릭키나 뭐 프라이빗 키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사기당하지 마시고 투자는 현명하게 하시고 자기 걸 꼭 지키시고요. 그리고 클레이튼 꼭 사세요. 저는 뭐 이게 떨어지든 뭐 바닥을 발발 기어가지고 뭐 300원이 되든 그때도 계속 살 거예요. 저는 그냥 카카오가 이걸 가만 냅두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카카오를 밀어요. 어, 결국에는 변곡점이 와요, 여러분. 근데 뭐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가격이 더 내리고 더 내려가겠지만은 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욕을 계속 해야 돼요, 솔직히. 욕을 계속 해주고 지금처럼 가격이 내려갔을 때 내가 주워 담아야 돼요. 근데 저는 반토막 났을 때 주웠거든요. 그러니까 2,500원 막 이럴 때 주웠단 말이죠. 2,500원 할 때 주웠는데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버렸네. 그럼 또 주워 그냥. 그럼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줘. 그러면은 뭐 한 만 개 모아. 그럼 그때 이제 갑자기 펌핑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 내가 일하면서 버는 돈도 계속 클레이트는 계속 넣고 그거 스테이킹 해가지고 받은 이자 가지고 그, 그 뭐야 테슬라 차 사고 제가 드림카가 또 테슬라 차거든요.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좀 제가 좀 이거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게 땡땡 왕자 뭐 코인 땡땡 이분이 캐리 프로토콜, 덤 프로토콜 그리고 뭐야 펀디엑스 뭐 이런 거 이렇게 차트만 보시고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차트만 보고. 근데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코인판에서 차트만 보고 추천하는 거. 왜냐면요. 코인판 상패가 진짜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코인판은. 근데 이거 보세요. 아니 상패가 되게 되면은 그 돈 누가 주죠? 그 돈 누가 돌려주는데요? 그리고 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투자 자체는 길게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찌 보면 뭐 기요사키는 어, 이런 거 뭐 길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뭐 부자들 얘기죠 그거는. 근데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분이 추천한 코인들은 가치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투기의 대상이에요. 어, 개발자가 개발을 안 하고 있고 미래 가능성에 대한 뚜렷한 제시가 없는데 어, 그걸 갖다가 투자를 하라고 해가지고 6개월 뒤면은 상폐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캐리 프로토콜, 돈 프로토콜, 어, 펀디엑스 뭐 이런 게 6개월 뒤면은
6개월 뒤에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딴 거를 추천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이제 구독자 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그래서 댓글 한번 달았어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추천한 거 공부를 하시고 추천한 거냐? 내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이 당신 말만 믿고 던 프로토콜, 캐리 프로토콜, 어? 그리고 펀디엑스 뭐 이딴 거에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30% 40%, 뭐 많게는 70%막 나가지고 발발 떨고, 이게 다시 올라오긴 할까요? 하면서 유유하고 물음표 띄우고 막 하면은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 이제 다른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댓글을 다니까, 아니, 말이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 댓글에 변명이란 걸 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변명을 했냐면, 자기가 살아 있는데 3분할로 살아 하지 않았냐. 어? 그리고 다 사라고 했냐. 적당히만 사던지 아니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던지. 그리고 투자는 자기 선택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랬다는데, 진짜 역겹고요. 어,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투자하시는 거니까 본인이 이제 좀 공부도 좀 하시고, 뭐 스마트 컨트랙이 뭔지 또는 디파이가 뭔지 다 이제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클레이트는 우리나라의, 저는 이제 미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레이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컨트랙 코인으로서 디파이 코인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상화폐에서 하나의 가장 큰 은행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 안에서의 그 제일 금융권이 된다는 거죠. 대출도 제일 쉽고 단단하고 좀 담보거리도 될 만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의 동감을 못 하실 분들이 훨씬 많겠죠, 지금은. 언젠가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고, 카카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카카오는 왜 대중한테 클레이튼을 다 드러내지 않는지 다 생각을 해보시고, 차츰차츰 알아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성공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진짜 힘내세요. 손절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트레이딩 하기가 참 힘드니까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찰리 브라운 형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전 찰리 브라운 형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멋지고, 제가 찰리 브라운 형님 영상을 그냥 다 봤어요. 지금 이제 새로 볼 게 옛날 것들 다 봐서 새로 나온 것들만 계속 보고 있는데,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관적이에요. 옛날부터 사람 한 1000명 안 본 영상들도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때 찰리 브라운 형님이랑 지금 찰리 브라운 형님이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시세가 확 떨어지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찰리 브라운 네가 세력 아니냐. 네 때문에 다 물렸다면 이딴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좀 역겹더라고요. 어, 뭐 제가 이제 그걸 느낀다는 게 이중적인 거 아니냐 하는데, 찰리 브라운 형님이 추천하는 거는, 그 코인들은 지금 사도 싼 거예요. 지금 사는 건 당연히 싼 건데, 그때 그 가격에 사도 싼 게 된다니까요. 몇 년 뒤면. 근데 대중은 찰리 브라운 형님이 분명 비투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 변동성 때문에 속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네가 빚 져가지고 돈 왕창 넣고 내가 대박이 날 거야, 내가 부자가 빨리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해놓고 욕심껏 넣어놓고, 그 욕심이 반에 반토막이 나니까 이제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찰리 브라운 형님한테 그러는 건데, 이게 참. 그리고 막 포트폴리오도 공개 안 했다 뭐 이지랄 하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남 탓하는 못난 사람 되지 마시고, 저희들 다 힘냅시다. 화이팅!